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맛의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오미 했었고요, 그죠? 오미 5가지 맛, 단맛, 짠맛, 쓴맛, 주맛 했고, 오감 했었고요. 오늘은 좀 더 맛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려가지고 얘 끝나고 나면 한번 이제 맛의 방정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사실 개별적인 한 가지 음식을 놓고 이거 왜 좋아해요? 그럼 좀 말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공통적으로 놓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이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 15가지 정도가 알고 있으면 이것저것 조합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중에서 오늘은 제 생각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한 7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노출 효과입니다. 노출 효과 보면 좀 너무 좀 성의 없고 무식한 것 같죠. 단지 여러 번 먹어봐서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면 또 친해지면 좋아지고 뭐 그런 면이 꽤 있는 것 같아서요.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이제 좋은 맛 하면 무조건 엄마 손맛, 엄마가 해준 그 맛 많이 했었고요. 그때의 그 맛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고향의 맛 많이 했었어요. 지금 구글 이미지 검색에다 고향의 맛 하냐 검색하니까 순전히 조미료 광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이제 고향의 맛을 얘기하지도 않고, 고향의 맛이 뭐 다 실체가 없는 거죠. 다 고향이 다른데. 결국 그 실체가 뭘까 생각하면은 결국 익숙한 거죠. 자기가 먹었던 거. 객지에 나와서 낯선 음식 먹다가, 화려한 음식 먹다가, 온갖 음식 먹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향 가서 먹던 거 먹으면 그때 밀려오는 감동, 정말 큰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고향의 맛, 각자 고향에 있는 그 맛을, 익숙한 맛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는 꼭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뭐 그러니까 어떤 걸 먹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먹죠. 좀 강제로 먹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먹는다. 근데 먹다 보면 좋아진다. 좋아서 또 먹고, 이 사이클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중에서 굳이 맛없는 거 먹을 이유도 없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먹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다른 음식에 비해서 그 음식을 더 좋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험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뭐 엄마가 임신했을 때 먹던 음식, 그러니까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도 후각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혈액을 통해서 느끼게 된 냄새로 맡은 것은 나중에 태어나서도 훨씬 더 잘 먹는다. 그러니까 뭐죠? 그거 갖다 산모의 뭐라 그러죠? 그때 교육 이런 환경 따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현상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좀 특이한 것 중에 뭐냐 그러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식품 중에서 가장 다양한 향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료에 상당히 향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음료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향이 제한이 돼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음료는 살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H가 높으면 멸균을 해야 되고, pH가 4 이하, 특히 3.4 정도 되면 확실하게 멸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체가 보존성이 있으니까. 그럼 산이 들어있으면 그 신맛에 어울리는 향만 쓰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쾌하고 시원한 그쪽 향만 쓰게 되고, 우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그죠? 우유 같은 경우 중성이고 그러니까 굳이 쓸 수 있는데, 걔는 가공기 같은 경우 보존 기간이 짧으니까 향이 굉장히 대중적이게 못 써요. 근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유통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뭐 그냥 빙과는 빙과에 맞게, 크림은 크림에 맞게 모든 향을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시장을 보면 보통 30% 이상은 바닐라예요. 바닐라가 압도적으로 항상 1등이에요. 근데 바닐라를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이런 그 바닐라 빈, 콩 같은 건데 걔를 갖다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열 처리하고 숙성하고 발효시켜서 이렇게 까맣게 된 상태,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원래 추출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이물질로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실물감, 원물 썼다는 느낌 때문에 이걸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닐라를 추출해서 보는데 그 향을 보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좋다는 느낌 별로 안 들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전혀 낯선 향인 거죠, 그냥 바닐라는. 근데 아이스크림에 바닐라를 넣으면 처음 먹자마자 좋아해요. 야, 이거 도대체 설명이 안 되지 않냐? 익숙하지도 않고 낯설고 그 자체로는 특별히 매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아이스크림 종류 중에서 왜 그렇게 미국 바나나를 좋아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 시장이 크고 그렇지만 pH가 4.0 이하가 되다 보니까 항상 쓰고 있는 게 뭐 오렌지, 뭐 시트러스 이쪽 계통, 산미하고 어울리는 제품 위주고 유제품은 보통 냉장에서 일주일 가야 되니까 아주 그냥 흔한 가장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초콜릿, 딸기, 뭐 그 정도 바나나가 오히려 특이한 향인 거죠. 그 정도밖에 못 쓰고 있고요. 아니면 다 바품 들어와야 되니까. 아이스크림은 냉동식품이다 보니까 무제한, 그 제품 팔 때까지 해도 돼서 무한한 종류의 아이스크림 만들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항상 바닐라. 그리고 바닐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마다가스카르 이쪽 섬입니다. 섬. 전 세계 소비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바닐라가 이쪽에서 나오고 양도 제일 많고 다른 쪽에 옮겨와서 계속 해보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이쪽 바닐라를 먼저 먹어봤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 우유가 엄마 전마다 다르다. 근데 바닐라 향을 넣어주면 모유의 맛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 향에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바닐라 자체는 발사믹한 느낌인데 그애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군대에서 먹었던 게 그렇게 맛있지 않을 건데 어쩌다 가서 한번 먹어보니까 그래 맛있다고 그렇게 막 감탄을 했던.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처음에 컵라면이 나왔을 때 그때는 비닐로 싸졌던 거죠. 안 좋았거든요. 왜냐 그러면 값이 2배였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게 그냥 라면이 200원이면 400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양 작지, 비싸지, 맛도 없지. 양 작지, 맛도 없지, 비싸지. 한 3배, 6배 손해보는 느낌.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까 먹는 대체품이었지. 나 같은 경우는 이걸 볼 때마다 야, 먹기는 먹지만 그래도 참 이걸 내가 왜 그런 느낌이었는데 캠핑 가서 애들이랑 같이 해주면 라면 끓여줄까 하면은 꼭 나한테 미리 컵라면을 주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캠핑 가서도 좀 끓일 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랬더니 이게 더 맛있답니다. 특유의 다른 맛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어떨 때는 이게 더 맛있다고. 묵사이에 물론 컵라면 품질도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더 맛있다는 쪽은 난 도움 못하는데 애들은 선입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컵라면을 오히려 더 접해볼 기회가 많았어. 그러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컵라면 특유 면발에 있는 그 느낌이 더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죠. 나는 맛없다고 보는 거고 걔들은 다른 라면이라고 봐서 이 라면을 좋아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확실히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싸갖고 해외여행 갈 때 이렇게 싸갖고 가더라고요. 컵라면 들어가면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라면을 따로 차곡차곡 넣고 컵 용기를 따로.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그릇 하나만 들고 가지? 왜 꼭 그 컵라면 용기를 들고? 사람들이 이게 굳이 우주 식량에서 굳이 왜 라면을 개발해? 그죠? 그 많은 음식 중에서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막 그렇다는 걸 개발하지. 사람들이 항상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편안하잖아요. 내 집 밖에 없으니 제일 편안해. 그처럼 음식도 특히 객지에 나가면 모든 게 낯설고 힘들 때는 음식만큼 위안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던 음식, 그러니까 고향의 맛, 엄마 손맛, 그것도 결국은 힘들고 외로울 때 먹던 음식과 똑같은 음식, 그게 주는 위안과 편안감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엄마가 계속 해주던 그걸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엄마가 해준 것도 다르고 그때도 다르고 사 먹는 게 많으니까 어느 게 엄마 손맛인지 기억 못 할 텐데 차라리 라면이 항상 일정한 맛이다 보니까 과자 같은 경우 굳이 해외에 나와서 좋은 거 많은데 국내에서 먹는 것보다는 국내 과자를 국내 라면을 해외에 가져가서 좀 뭐 재밌고 즐겁지만 그래도 뭔가 좀 허전하고 좀 할 때 그거 먹어주면 딱 집에 가 있는 느낌 이렇게 들어서 좋은 거죠. 그래서 익숙함이 주는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주 식량을 개발할 때는 가장 우주에 쓰기 편하게 먹기 편하게 튜브 형태로 개발했는데 우주인들이 절대 이것만큼 못 참겠다. 개발해달라는 것은 자기 집에 먹던 것하고 똑같은 음식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만들 개발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동결 건조를 해서 똑같은 아무리 똑같이 만들라 그래도 사실은 우주에서 먹은 맛이 있을 수가 없죠. 몸 상태가 다르고 중이 다르고 모든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우주만큼 낯설고 황량하고 외롭고 무서운 데가 없을 건데 그때 그래도 먹는 음식이라도 먹던 스타일이면 굉장히 그 마음이 위안이 되니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집에서 먹던 거랑 똑같은 음식 이게 요구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 그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발 좀 쌀만하다 구워 먹지 말아라. 암 걸리고 뭐 발암물질 변조피는 온갖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도저히 끊지를 못하죠. 왜? 우리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는 다 생고기를 먹었겠죠. 날건 먹고. 그러다가 불이 개발된부터 60만 년 전, 100만 년 전부터 요리를 해 먹었으면 결국 그때 뭐 그릇이 뭐가 있어요. 결국 바베큐 방식으로 직화에 구워 먹은 거지 뭐. 그때 워낙 그때의 소화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거 각인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간의 코가 로스팅하는 향에 예민하고 그걸 고소하게 느끼고 좋아해서 종류만 바뀌었죠. 옛날에는 구운 옥수수, 군고구마, 군밥 막 있고 하다가 지금은 커피, 스테이크, 삼겹살 이렇게 타입이 바뀌었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누룽지 좋아했고 참기름 좋아했는데 그 기호가 결국 다른 걸로 채워주고 나니까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익숙한 거. 그래서 사실 악명 높은 음식들 많잖아요. 뭐 취두부, 뭐 홍어, 냄새 나는 이 악취 나는 걸 왜?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보존이 됐어, 그렇게 먹어왔어. 근데 이게 자극이 있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게 결국은 이제 음식의 향이라고 하는 건 자극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극을 받았어, 자극이 있어. 근데 그 음식을 먹고 탈이 안 났고 괜찮았어 라는 것만 되면 나중에 가면 그 향을, 그 자극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특유의 좋아하는 음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장수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옛날 장수식품 해갖고 옛날에는 뭐 이 지역의 음식 해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이거 건강에 좋아요. 이 지역에 나오니까 뭐 요구르트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 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장수촌 음식의 유일한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 중에 똑같은 거 하나 없어요. 결국 그 지역에 나는 산물을 적당히 사실 음식이 모자란 데는 못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먹을 만큼은 있는데 그걸 잘 조화롭게 먹으면 충분히 오래 사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그 나라에서 많은 산물을 가지고 그럼 그 나라 특유의 또 조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 그만 먹지 않기 때문에 술하고 마취를 시키든 뭐하고 어찌든 그러니까 통째로가 세트인 거지 그 중에서 녹차를 먹는다 녹차나 통째로 들어와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녹차가 쓰인 것은 다른 음식과 어울려서 그렇게 쓰고 있고 그 술이 다 어울리는 거지 하나만 들어와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장수식품, 신토부리 그런 개념은 결국은 그 지역에 어울리는 농산물이 있고 그 농산물을 통해서 자꾸 이제 원하는 형태로 따듬어 가고 또 다른 것과 조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풀 세트가 음식인 거지 특정 음식이 맛있고 좋고 대단한 음식이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싫어하죠. 마늘도 싫어하고 파도 싫어하고 뭐 피망도 싫어하고 양파도 싫어하고. 근데 한국인들 되게 싫어했어요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중국어 배우면 첫 번째는 이거 향채 고수 넣지 말아주세요 말부터 배울 정도로. 예전에 한 15년 전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하지 않았고 불신이 많았죠. 근데 중국에서 와서 이제 음식이 잘한다고 먹긴 시켰는데 음식에서 갑자기 비누 냄새 같은 수돗물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나. 그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연상되는 게 뭐겠어요? 여기 이 야채가 먹어본 경험에 의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음식을 불신하고 있는데 기름지고 기름지고 우리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해외 나가면 꼭 김치 싸들고 간 사람 많았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적응돼서 그냥 먹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훨씬 우리보다 더 이제 다른 여건이 안 돼 있고 불결하고 이상한 거 많았는데 이걸 보니까 뭐야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요즘은 똑같은 걸 봐도 그냥 아 이건 나한테 안 맞다라고 생각하지 그런 이상한 거야 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먹어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애들한테도 처음에 먹어보고 두 번째 먹어보고 한 7번째 이상 먹어보았을 때 간격을 두고 충분하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이래도 맛이 없으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한번 기회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본인 스스로가 맛없다고 안 먹어볼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자기 스펙트럼 좁아지니까 자꾸 그러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요리사나 모사나 파는 사람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식재료가 좀 급속하게 단순화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 먹어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주는 대로 먹었지 미리 물어보지 않잖아요. 뭐 싫어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빼다 보면 결국 개인화되고 모든 식단이 너무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은 신경 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